마지막 한 말씀씩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,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기사를 보니까 유엔 총회에서 굳이 대면 연설을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는데 아마 강력하게 가서 굉장히 3박 5일이라는 고된 일정을 소화해서 왔는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아마 이 메시지 때문에 간 것 같아요. 이게. 그래서 남북미를 그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남북미중까지도 종전선언을 강조했고,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누구 편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는데, 여기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.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실을 만들어내겠다는 뭐 의지의 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, 그 중에서도 출발점은 뭐 지금 당장 평화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출발점이 종전선언이 돼야 된다. 그래서 종전선언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담아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엔으로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종전선언이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선언이잖아요. 그리고 뭐 그 실질적으로 변화한 건 없지만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미 간에 만약에 종전선언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국민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특히 이 지금 종전선언의 주체를 그러니까 남북미뿐만 아니라 거기다 중국까지 넣었던 이유는 내년 2월달에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, 그걸 통해서 아마 남북 정상회담, 더 나아가서 남북 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겠다. 그거는 또 말은 안 하지만 그러는 것은 또 이 3월달 대선 국면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측면이 아닐까. 근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.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인데, 종전선언이 정치적 상징적 선언이 아니에요.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이후에 바로 실질적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을 이제 안 따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종전선언 그것이 그 자체로 상징적이기 때문에 벌써 진행이 됐었죠. 근데 그 이후에 이 한반도의 안보, 그리고 국제 정치의 변화, 그리고 현재 북한이 전략적 갖고 있는 어떤 위협적 무기, 이것을 고려를, 이것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. 문제는 이 종전선언은 현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화법을 표현을 들자면 재미 좀 봤죠. 상당히 재미를 봤죠. 그러나 이거를 통해 갖고 북한 통치자들은 굉장히 코너에 몰려버렸습니다.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기회를 줬는데 사실 운전자 역할을 못했던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거기 가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한 것인지, 이 한반도의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먼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지, 아니면은 내부 정치적인 어떤 그 통치 임기가 끝나면서 본인 정치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, 뭐 결론으로서 이거를 그냥 선언적으로 그냥 했는 건지,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. 예. 저는 제가 봤을 때 끊임없는 대선의 집착이라고 봅니다. 베이징 올림픽이 내년 2월이고요.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 이번 왕이가 왔을 때 둘이 뭔 이야기 했을 거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종전선언에 대한 서포트 등을 중국으로부터 좀 약속을 받고 유엔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고, 오늘 보면 김여정이가 관심 있다 했거든요. 그 입장을 바꿔가지고. 그래서 이걸 엮어가서 베이징에서 북한, 미국, 그리고 남한, 중국 이렇게 뭐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이런 걸 엮어서 대선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그런 술수라고. 네, 그 윤석열 후보가 많지 않은 공약 중에서 외교 안보 공약을 네. 발표했잖아요. 발표했는데 이 공약을 빼대를 세운 사람이 이도우. 네,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본부장. 네, 한반도 평화본부장을 한 사람이라서 홍준표 후보는 막 공격을 문재인 이기야. 문재인 이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, 이 외교안보 부분은 여야 후보 간에 좀 뭔가 이렇게 접점을 좀 이렇게 좁혀가는 이런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정책만 외교 대북 정책을 보면 상당히 그 민주당하고 접점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그래서 이 실제로 뭐 핵 문제 있어가지고도
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좀 강경파들은 좀 이렇게 지금 후보가 아니잖아요. 네. 지금 뭐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 네. 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남북 관계에서 이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끝나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뭔가 진을보된 업데이트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그 이후도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고요. 그런데 이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 총선이나 대선에서 그 전에는 이렇게 남북 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이 어느 시점부터 그게 전혀 영향이 안 미치게 되고 오히려 천안함 같은 데는 거꾸로 이렇게 이 보수가 오히려 위기에 처하는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여야 모두가 좀 이렇게 이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여기 같다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은 좀 진전된 모습으로서 당리당략이나 선거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갖다가 이군다는 차원에서 좀 보기 바랍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자담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